김현미 의원님은 안 오셔? 이름 있잖아. 예, 우선 이명박 후보의 범죄 혐의에 대한 특검의 불가피성 설명하기 전에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현재 검찰은 상피의자로 돼 있는 김경준과 이명박 범죄 연루를 규명하는 수사의 막바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늦게까지 고발인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마무리 종합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또 같은 시간대에 김재정을 소환해서 늦게까지 이 참고인 조사를 병행했습니다. 사실상 참고인 조사도, 이 사건에 관련된 참고인 조사, 일체의 조사도 마쳤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글 이면계약서 내용에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캐피탈 홍종국 대표나 전 홍롱종묘 이덕훈 회장의 일방적인 진술이 이 사건 수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이들의 증언이나 진술은 지난 국정감사 때 홍종국 본인의 증언이나 또 한나라당의 기존 주장과 또 배치되고 모순이 됩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자회견 이후에 당시 이캐피탈과 합병했던 한국 웰컴 기술금융 당시 대표이사의 증언이 있겠습니다만은 상세하게 기자회견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홍종국 대표나 이덕훈 회장의 일방적인 진술이 아니라 이른바 한글 계약서의 내용대로 실제 자금 흐름이 있었느냐, 검찰의 자금 추적, 계좌 추적의 결과가 이 사건 수사의 핵심이고 그것이 본질이다. 이 사건 수사의 향방을 결정짓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이 점을 검찰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고발인 법률 대리인 진술을 하고 조사를 받고 또 그에 따른 증거 설명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검찰도 자금 추적 결과 자금 흐름이 무엇보다 핵심이고 본질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검찰이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홍종국 이덕훈 전 회장의 난데없이 지금 갑자기 여러 가지 거짓말하고 그러는 것은 이 사건 BBK 수사에 혼선을 주고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일종의 거짓말 커넥션이 작동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실제로 홍종국의 주장 3월 9일이라는 날짜가 왜 갑자기 튀어나왔느냐 하면은 이른바 이면계약서에 기재된 2월 21일 날짜를 의식해서 날짜를 역순해서 짜 맞추기 한 흔적이라는 점을 조금 있다 증언하실 전 한국 웰컴 기술 금융 대표이사이신 최운섭 대표님의 증언에서도 밝혀질 것입니다. 또 이렇게 거짓말하고 일방적 진술을 하고 홍종국 씨나 이덕훈 씨나 이런 핵심 관련자들이 현재 국내에 모두 없습니다. 해외에 다 나가 있는데 이렇게 도망치듯 한국을 떠나 있는 이유가 진실을 가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입장을 밝힐 텐데, 저희들은 이 사건 수사가 특히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 그러니까 다수의 실소유 의혹이죠. 그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 기소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수사 성과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기소 여부에 대해서 또 수사 결과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그 내부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논란이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건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피의자 이명박에 대한 직접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고 특히 상피의자 김경준과의 대질 신문이 수사상 필수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김경준의 구속 기한이 임박해 있는 지금 이 시점까지 검찰이 아직까지 이명박 피의자를 소환하지 않고 있고 대질 신문 절차도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통상의 수사 절차상 매우 이례적인 일로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밝혀진 것은 밝혀진 대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해야 되고 특히 일부 수사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반드시 내놓고 일부 기소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동떨어진 미흡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는 이 사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사법 정의가 붕괴되고 법 취지의 근간이 훼손되는 중대한 사태를 피하기 어렵고 이 경우 이명박 후보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한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입장과 특검의 수사 대상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을 의원님들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명박 특검법 발의에 동의하고 계신 의원님들은 모두 34분이십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법안 접수를 못합니다만 내일 오전 중에 특검법을 발의해서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고 제출하게 되면 지금 현재 34분보다 더 많은 의원님들이 동참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이명박 특검법을 발의하며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불과 17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BBK 주가 조작 및 횡령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12월 5일까지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온 국민의 눈과 귀가 피의자 이명박의 주가 조작 및 횡령, 연루 의혹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검찰이 누차 밝혀온 대로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진실만을 가려내겠다는 각오 아래 철저한 수사와 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통해서 검찰이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진심으로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의 사실이 분명한 이명박 후보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소환 수사나 상피의자 김경준과의 대질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가운데 수사가 종결되고 있는 데 대해서 심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혐의는 첫째, BBK 주가 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또 둘째, 공금 횡령 등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또 셋째, 주식회사 다스의 지분 96%, 시가 930억 원 상당의 재산 신고 누락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넷째,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재산 신고 혐의에 이릅니다. 이와 같은 혐의의 진상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만약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라 할 수 있는 이명박 후보에 대한 소환 조사와 대질 신문 없이 김경준만을 기소하거나
이명박 후보의 연루 의혹에 대한 판단을 유보 또는 실체적 진실과 동떨어진 미흡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우리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훼손되는 중대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이에 우리 국회의원들은 검찰의 정의 구현 의지가 어떠한 정치적 압력과 고려에 의해서 좌절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충정 아래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주가 조작 등 범죄 혐의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줄이면 이명박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하고 그 입장을 여러분께 밝히는 바입니다. 2007년 12월 2일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34명의 공동 명의로 회견하였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예. 내일 그 법안 접수에 대한 별도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발표되었다고 하면 특검법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까지 이르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네 가지의 이명박 후보의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사 대상을 적시해서 특검법을 제출하려고 하는 취지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밝혀진,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진실을 발표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위법한 이 대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사법 처리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또는 외압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특검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네. 네.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있고 또 실체적 진실에 기초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느냐. 그런데 그 좀 부족한 부분,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명박 후보 지금까지 드러났던 증거나 자료에 의해서 이명박 후보에 대한 그 혐의를 뭐 일부 기소를 한다든가 그 결과 수사 효과를 구체적으로 내놓으면은 그때 이 특검 발의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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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뭐 그런 생각이